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7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천갑자 동방사, 동방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고, 새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 천간지지, 간지 막 이런 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삼천갑자가 생각이 나고 동방삭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삼천갑자가 무슨 말이냐, 물론 잘 아시겠죠. 여기에 관련된 또 몇 가지 낱말, 동방삭과 관련해서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동방불패, 동방신기와 동방이 어떻게 관련되느냐. 네. 그리고 동방삭과 관련된 말 중에 빙탄불상용이라는 말도 있고, 또 수청무어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동방삭이 전설과 관련해서 탄천이 있습니다. 네. 서울 쪽으로 흘러드는 이제 강 탄천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너무 비중을 좀 무거운 비중을 두지 않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천갑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갑자가 3000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60갑자가 3000배, 60갑자는 60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3000배를 하니까 18만 년이다. 동방사기가 18만 년을 살았다는 전설이다. 네,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갑자란 말은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만 60갑자의 첫 번째가 갑자다. 그렇죠? 이 갑이 들어가는 낱말 중에 자주 쓰는 게 이제 환갑이다. 환은 돌아온다는 것이죠. 다시 갑으로 돌아온다. 60년마다 돈다. 그래서 60갑자의 갑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61살을 이루는 말이다. 그렇죠? 만으로 이제 60살 되겠죠. 네, 그래서 61살째가 되는 것이 환갑이라 한다. 다른 말로는 회갑이다. 갑으로 돌아온다. 돌회자. 그렇죠? 주갑이다. 네, 두루주자로 써서 주갑이라고도 하고. 망칠이라고 하죠. 망칠은 70을 바라본다. 그것은 61살은 70을 바라본다 해서 망칠. 71살은 80을 80을 바라본다 해서 망팔. 또 81살은 90을 바라본다 해서 망구. 이런 말은 예전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갑이란 말도 합니다. 화갑. 그렇죠? 꽃 화자를 써서 이 꽃 화자 속에는 열십자가 6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한일자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61이라는 것이 이 글자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죠. 한번 세워볼까요? 이것인데 여기에 열십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한일자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섯은 하나다. 가만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것도 열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글자를 보면 요거는 띄어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열십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진갑이란 말도 쓰죠. 진갑은 이제 환갑, 진갑, 그 다음에가 진갑인데, 환갑의 이듬해 또는 그 해의 생일을 얘기한다. 환갑보다 한 해 더 나아갔다. 나아갈 진짜예요. 그죠? 환갑보다 한 해 더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갑자를 향하여 나아간다. 다음 갑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렇게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갑, 진갑 다 지난 노인이다. 요즘은 이렇지 않지요. 저도 벌써 환갑, 진갑 다 지났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요즘은 이런 말은 이제 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장이란 말도 가끔 쓰죠. 갑장이다. 자네 아버지와 나는 갑장일세.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동갑이다. 같은 갑이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60갑자가 같다는 뜻으로 같은 나이를 이루는 말이다. 또는 나이가 같은 사람을 갑장이라 한다. 또는 동갑이라 한다. 갑이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동방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되겠죠. 중국 전한의 문인이다. 전한의 문인이다. 전한이라면 유방이 세운 나라예요. 그렇죠. 유방. 기원전이다. 기원전. 실제로 보면 여기 의문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틀리지 않고 대략 1, 2년 정도 차이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략 여기에서 이것을 빼면 61, 62 이렇게 나이가 실제 나이는 그렇다.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아주 단명은 아니겠죠. 최소한 더 갑자 한 분은 돌았다. 해학, 변설, 직관으로 이름이 났다. 속설에 의하면 전설이다. 전설에 의하면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먹어 장수했기 때문에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서왕모의 복숭아, 네.
넌 반도라 간다. 반도. 네. 그래서 도교에 나오는 것인데 도교 신화에 나오는 복숭아다. 서왕모의 정원에서 자라는데 3천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동방사이가 이것을 훔쳐먹어서 삼천갑자가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동방삭은 보면 이제 실제로 사기에 나온다. 사기. 사기는 저 사마천이 적었죠. 사마천의 사기에 골계 열전에 동방삭전에 나오고 또 한서의 동방삭 열전도 있고 또 뭐 다른 기록들에 이제 동방삭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형 밑에서 독학한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기를 쓴 사마천과 절친이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언변의 능수능란에 한무제에게 아주 총애를 받았다. 한무제는 우리 역사 시간에 보면 한사군과 관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학자들과 말싸움을 벌여서 이긴다. 언변이 좋음으로 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방사이가 이런 사람이다. 이름을 한번 보면 사기다. sak은 초하루 사기다. 성은 동방이고 이름은 사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하루다. 이것은 역입니다.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역이죠. 여기에다가 착받침을 붙이면 이제 그설을 역이 됩니다. 달월자다. 달이 한번 거꾸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초하루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상망이다 하면 초하루와 보름을 함께 이루는 말이죠. 그리고 만삭이 됐다. 여자가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됐다. 이때는 한 달을 얘기합니다. 만삭, 달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이제 출산할 때가 달이 꽉 찼다. 만삭은 이때는 달을 얘기한다. 월. 네. 삭풍이 분다 할 때 이때는 삭은 이제 북쪽을 얘기합니다. 북풍이 불어온다. 겨울에 북풍이 불 때는 삭풍이라 한다. 삭이 이제 여러 가지 있다. 왜 삭이라고 했느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초하루 날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봤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삭의 원래의 성은 장씨라고 합니다. 장씨다. 그리고 산둥성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동방삭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이제 동방불패라는 무협 소설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성인이 되어서는 무협 소설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대략 알고 또 이것은 영화 같은 데도 유명합니다만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홍콩 사람이죠. 유명한 이제 작가가 무협 소설 중에 소강호에 나오는 이름이 성은 동방이고 이름은 불패다. 이렇게 되겠죠. 동방불패. 네.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동방신기라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이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동방의 신이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이수만 씨가 지었다. 동방불패라는 영화를 보고 동방신기를 지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동방신기, 동방은 일단 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동방불패에서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어쨌든 동방은 성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에 실제 지금 동방시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주 동방시, 청주 동방시가 있는데 인원은 많지 않은 희성이다. 희성으로 두 자의 성임으로 복성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설 속에도 동방사이가 나오더라. 탄천과 관련된 전설이다. 예. 삼천갑자 동방삭을 잡기 위해 저승사자가 이곳에서 숯을 갈았다는 전설이 있다. 자, 동방삭이 지금 죽지 않고 삼천갑자나 사니까 염라대왕이 동방삭이를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동방삭이 조선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승사자가 조선으로 와서 이제 용인 땅에 어디에서 이제 강에서 이렇게 숯을 갑니다. 물에서. 자, 숯을 이렇게 물을 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들 물어본다. 왜 묻느냐 하니까 숯을 왜 갑니까? 물에 왜 가느냐? 빤다. 숯이 검어서 희게 하려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던 차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묻습니다. 젊은이, 왜 숯을 물에서 이렇게 빨고 있느냐? 갈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숯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숯이 너무 검어서 하얗게 하려고 제가 말하자면 빱니다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허허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어도 숯을 희게 빤다는 사람은 처음이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승사자가 이 사람이 동방사기다 해서 잡아갔다. 뭐 그런 이제 전설 속에 나오는 것이 탄천이다. 그래서 수탄자다. 그렇죠? 네.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설입니다. 일본에도 이 전설은 없는 것 같고 중국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방사기 조선에서 죽었다는 것이 제2차 전설이 되겠죠.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법화산 일대에서 발원해서 성남시를 거쳐서 서울로 들어와서 송파구와 강남구의 경계를 이루면서 이제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뭐 저도 탄천변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전설을 몰랐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순례라고 한다. 탄천이 물론 이 전설에서만 연유한 이름은 아니다. 다른 또 유래가 또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탄천이다. 100%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겠죠. 전설은 어디까지나 전설이다. 그리고 이제 동방상이 한 낱말 중에 우리가 고사성어 중에 고사성어를 할까요? 사자 아닌데 오자입니다. 오자성어입니다. 빙탄불상용이다. 그렇죠? 네. 이런 말이 있죠. 얼음빙과 숫탄이다. 얼음과 숫은 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상은 서로죠. 용은 이제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얼음과 숫은 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죠. 얼음하고 어떤 숯불하고 보면 이것은 서로 가까이 안 된다. 꺼진다 불이. 얼음과 숯의 성질이 정반대여서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물이 서로 화합하기 어려움을 이루는 말이다. 그렇죠. 빙탄불상용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한 형제임에도 서로 빙탄불상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출주는 초사에 나온다. 구론과 관련된 그 초사에 나오는데 동방사기 한 말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방삭과 관련된 것이 앞에 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동방삭전에 나오는 말이 수청무어다.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이런 말도 우리나라 명심보감 같은 데도 나오지만은 원래는 동방삭전에 나온다. 동방삭이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고사가 있습니다만 동방삭전에 나온다. 수청어 불서다. 서는 이제 산다는 뜻이죠. 서식한다. 같은 말이다. 수청적 무어다.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인찰적 무도라. 예, 사람이 너무 살핀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친구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사람이 너무 따져 살피면 친구가 없다. 이것도 동방삭전에 나오는 그런 말이다. 동방삭과 조금 관련을 억지로 좀 시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삼천갑자 동방사, 네, 갑자와 관련된 낱말들, 동방삭과 관련된 그런 낱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동방시가 있다 했고 중국에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원래는 장시이므로 지금 성시에 성시에 족보에는 올라가 있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빙탄불상용은 동방삭이 직접 한 얘기고 수청무어는 동방삭전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그런 성어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